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 한 번의 손길이 평생을 뒤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홀로 차를 마시는 박윤희 씨의 일상은 평온해 보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 민석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여인.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민석이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박윤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손이 그녀의 뺨을 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모욕은 수십 년간 쌓아온 모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윤희 씨. 통장과 보험, 그리고 집까지. 이제 그녀는 엄마가 아닌 윤희로 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뺨 한 대는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해방의 신호였습니다. 과연 박윤희 씨는 68배 나이에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박윤희 씨는 늘 그랬듯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었지요.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에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슬리퍼를 찾아 신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작은 주전자에 물을 담고 불을 켠 후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서 고요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지요. 아무도 없는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 윤희 씨, 오늘은 뭐해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불러야만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었지요. 박윤희,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귀에 익숙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32평 아파트,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공간.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기엔 넓었지만 정든 집을 떠날 수 없었지요. 거실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했고 다른 쪽엔 조용히 시간을 알리는 할아버지 시계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줄지어 있었고 TV 옆 선반에는 아들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석이와 그의 아내 지연, 그리고 10살 손녀 수아. 사진 속에서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민석이는 회사에서 과장 자리에 올랐고 지연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바빴고 수아는 학원을 전전하며 잘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갈게요. 약속? 수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또 다른 다음 주가 되곤 했지요. 윤희 씨는 이해했습니다. 모두 바쁘니까. 그도 한때는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해 먹을까? 혼자 먹는 밥이지만 항상 정성을 다했습니다. 소박하게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담근 열무김치. 식탁에 차려놓고 보니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웃음이 나왔지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만큼 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민석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와주실래요? 지연이 어머니도 오신대요. 사돈과의 만남.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윤희 씨와 비슷한 또래로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며 손녀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그녀에게도 손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가면 될까? 저녁 6시쯤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창가의 선인장에 햇빛이 비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날씨와 기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맑음. 민석이네 저녁 약속. 사돈 만남. 일기를 쓰는 동안 문득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어딘가 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면 윤희 씨는 할머니였고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였지요. 손녀에게는 할머니였지만 사돈에게는 그저 민석이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박윤희는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라고, 모든 어머니들이 겪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가슴 한편이 묵직했지요.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손이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남색 원피스였어요. 단정하고 깔끔한, 어디에 가도 무난한 옷이었지요. 머리를 정돈하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멋지네요, 윤희 씨. 또 한 번 혼잣말을 하고 웃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의 차를 타고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지요. 응, 뭐 도울 일 있니?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거실에서 좀 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사돈 영숙 씨가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지요. 윤희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영숙 씨는 어떠세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날씨와 건강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손녀 수아 이야기로 넘어갔지요. 수아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수아가 요즘 영어 경시대회 준비한다면서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연이가 영어를 잘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이는 식탁을 차렸고 민석이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들. 수아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두 할머니를 번갈아 안아주는 손녀의 모습에 윤희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이런 순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지요. 지연이가 준비한 요리는 맛있었고 민석이가 고른 와인도 좋았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수아의 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아야, 다음 주 발표는 준비 잘하고 있니? 네, 할머니. 거의 다 했어요. 발표 주제가 뭐니? 우리 가족이요. 제가 우리 가족 사진도 붙이고 가족 소개도 할 거예요. 그렇구나. 할머니도 소개할 거니?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할머니 모두요. 그 순간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수아야, 발표에서는 우리 핵심 가족만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시간도 모자라고. 윤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핵심 가족이라니. 자신이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요.
아니, 할머니들도 다 우리 가족인데요. 수아가 반박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학교 발표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많은 사람을 소개하면 친구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잖아. 영숙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윤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 씨도 억지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아, 수아야. 엄마 말이 맞아. 핵심적인 내용만 발표하렴.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핵심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지연이는 괜찮다며 거절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수아의 숙제를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아야, 여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윤희 씨가 연필로 예시를 보여주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주방에서 나와 그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수아 숙제에 그렇게 써놓으시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보시면 누가 도와줬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 미안해. 그냥 예시로 보여준 건데. 수아는 제가 가르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지연이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윤희 씨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석이와 영숙 씨가 대화하는 쪽으로 가서 앉았지요. 엄마, 괜찮아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주제로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연이가 거실로 와서 냉장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냉장고가 요즘 소리가 너무 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얼마나 됐는데? 우리 집 냉장고도 가끔 그런데 뒤쪽 먼지를 청소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청소는 다 해봤는데. 어머니 집 냉장고는 어떤 거예요? 우리 집은 그냥 일반 양문형이야. 10년 정도 됐나? 지연이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최신형인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그녀의 말에 묘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당신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듯한 뉘앙스였지요. 냉장고는 AS를 불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영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내일 AS 신청해 볼게요. 대화는 다시 흘러갔어요. 하지만 윤희 씨는 계속해서 지연이의 말투와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미세한 무시, 살짝 비꼬는 듯한 말투, 그리고 항상 자신을 대하는 그 거리감. 밤이 깊어가고 영숙 씨가 일어설 때쯤 윤희 씨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를 배웅하고 돌아온 거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석이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윤희 씨가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민석이가 말을 꺼냈다가 머뭇거렸습니다. 지연이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사를 좀 하려고요. 이사? 어디로? 분당이요. 수아 학교도 그쪽이 좋고 저희 카페 확장도 그쪽으로 하려고요. 그렇구나. 좋은 소식이네. 그런데 어머니. 민석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이사 비용이 좀 부족해서. 아, 이제 알겠다. 돈 이야기였군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윤희 씨에게는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지요.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민석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윤희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너희 이사하면 수아는 어떻게 하니? 학교도 옮겨야 하지 않을까? 지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돈만 빌려주시면 돼요. 그녀의 말투에 윤희 씨는 움찔했어요. 지연아, 그런 말투는 아니지. 민석이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민석아. 매번 이래. 어머니는 항상 우리 일에 이것저것 의견 내시잖아.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윤희 씨는 가슴이 아파왔어요. 나는 그냥 걱정돼서. 엄마도 이제 그만 간섭 좀 하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살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돈 빌려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그 순간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가 소리쳤어요. 윤희 씨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지요. 민석이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윤희 씨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뺨에 닿는 순간의 충격, 그리고 이어지는 따가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석이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엄마, 미안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 씨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자신을 때렸다니.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만이 귀를 울렸지요. 가볼게. 윤희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어요. 엄마, 제발. 민석이가 윤희 씨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택시 탈게. 신경 쓰지 마. 현관으로 향하는 윤희 씨의 뒤로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지요. 아들에게 맞다니. 윤희 씨는 무슨 잘못을 그리 크게 했다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자신의 뺨을 치는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어요. 따가움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지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윤희 씨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아팠어요. 윤희 씨, 괜찮아요.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욕실에서 나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천장을 향한 채 떠 있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첫 울음소리, 첫 걸음마, 첫 등교일, 대학 입학식, 결혼식. 그 모든 순간에 윤희 씨는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윤희 씨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민석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던 그를 위해 모든 슬픔을 억누르고 강해졌지요. 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꾸렸고 밤에는 몰래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민석이가 지연이를 만나 결혼했을 때 윤희 씨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며느리가 된 지연이를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했지요. 처음에는 그녀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갔어요. 윤희 씨를 대하는 태도,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이와 윤희 씨 사이를 갈라놓는 듯한 그녀의 행동들. 그래도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 했고, 그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려 했지요. 하지만 오늘 일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빗물이 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윤희 씨의 눈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됐다. 더는 참지 않는다. 윤희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결심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윤희 씨는 먼저 전원이 꺼진 핸드폰을 켰습니다. 예상대로 민석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수십 통 쌓여 있었지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괜찮으세요? 차분하게 문자를 읽고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바로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윤희야,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미경아, 지금 시간 있니? 좀 만나야겠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통화를 마치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밝은 분홍색이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옷인데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걸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윤이,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거울 앞에서 다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희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지요. 윤희야, 뺨에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윤희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이는 말없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 인생을 되찾으려고. 미경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그녀는 항상 윤희 씨가 너무 민석이에게 헌신적이라고 말했었어요. 자신의 삶을 살라고 충고했었지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 말해. 고마워. 사실 부탁할 게 있어. 윤희 씨가 계획한 것을 설명했어요. 통장 정리, 집 문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미경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잠시 바꿨으면 해. 민석이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당장 오늘 등기소에 가자. 카페를 나와 그들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어요. 집을 미경이 명의로 잠시 이전하는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매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민석이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지요. 이렇게 하면 민석이가 함부로 집에 대해 뭔가를 요구할 수 없을 거야.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일을 오래 해와서 이런 절차에 익숙했어요. 등기소를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마다 들러 하나씩 통장을 정리했어요. 남편의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 윤희 씨의 연금 통장, 그리고 여러 적금 통장들. 모두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로 옮겼습니다. 미경이 명의의 계좌도 하나 만들어서
일부 금액을 이체했어요. 만약 민석이가 법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면 이 돈은 내가 보관하고 있어. 걱정 마, 윤희야. 너의 돈은 너의 것이야. 하루 종일 은행과 관공서를 오가며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보험회사였어요. 윤희 씨 이름으로 된 모든 보험의 수익자를 확인하고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석이었던 수익자를 모두 미경이로 바꿨지요. 나중에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두자.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한 기분이었지요. 현관문을 열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통화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희 씨는 달랐어요. 괜찮아. 이해해. 정말요. 엄마. 응. 근데 우리 조금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이요. 그래. 서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민석이의 혼란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지요. 식탁에 앉아 오늘 한 일들을 정리했어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석이가 모르게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었지요. 핸드폰으로 여행사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늘 가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곳들. 제주도, 유럽, 그리고 남미까지. 이제는 윤희 씨가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윤희 씨, 이제 자유해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진짜로 다가왔어요. 핸드폰으로 다시 미경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곧바로 답장이 왔지요. 당연하지.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응원할게.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의 붉은 자국은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제 시작이야. 윤희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미처 처리하지 못한 통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윤희 씨는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 자신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펜을 다시 잡고 서명을 했어요. 마지막 통장을 해지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돈은 모두 새 계좌로 이체해 드릴까요? 네, 어제 개설한 그 계좌로 부탁드려요. 은행을 나오는 길 문득 민석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의 첫 통장을 만들어주던 날, 그 자랑스러운 표정. 엄마, 나 이제 돈 모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윤희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 벤치에 앉았어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요.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부러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앞에 펼쳐진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마로서의 길을 걸어왔지요. 하지만 이제는 윤희로서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인지, 어떤 모습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의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아마도 민석이가 시켰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응, 지연아. 무슨 일이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요. 그녀의 사과에 윤희 씨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것일까? 괜찮아. 다들 그럴 수 있어. 어머니,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수아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수아?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손녀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요즘 좀 바빠서. 바쁘세요. 무슨 일로요? 그냥 내 일들이 좀 있어서. 지연이의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평소에 윤희 씨라면 자세히 설명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윤희 씨를 반겼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 항상 혼자였지만 지금은 더 깊은 고독이 느껴졌지요.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민석이에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아들인데. 하지만 곧 오른쪽 뺨이 따끔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손이 자신의 뺨을 치는 장면. 그리고 그 모욕감. 아니,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스스로를 다잡으며 일어났지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집안 정리를 하며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윤희 씨 모습이 나왔어요. 25, 갓 결혼한 신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때는 미래가 밝게만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민석이의 돌사진이 나왔어요. 빨간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그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진첩을 더 넘기다 보니 남편의 장례식 사진이 나왔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윤희 씨와 대학생이던 민석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이는 윤희 씨의 유일한 의지처였지요. 모든 것이 변했구나. 사진첩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일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핸드폰을 들어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지금 통화 가능해. 그래, 윤희야.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불안해서. 미경이는 윤희 씨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계획에 대해 고민하는 거지. 응,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민석이도 내 아들인데. 윤희야,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삶을 찾아가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돼. 미경이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윤희 씨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어요. 며느리 지연이의 SNS 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최근 게시물에 해외여행 준비 중이라는 글과 함께 쇼핑한 사진들을 올려놓았지요. 여행이라. 그들은 윤희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윤희 씨의 돈으로 여행을 가려던 것일까?
화가 나기보다는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준비 끝이다. 컴퓨터를 끄고 다시 서랍으로 가서 여권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권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윤희 씨 얼굴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이걸 사용할 때가 됐네. 저녁이 되자 다시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내일 여행사 같이 가자. 여행사? 어디 갈 거야? 제주도. 항상 가보고 싶었거든. 미경이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여행사에서 제주도 패키지를 예약하고 미경이와 함께 쇼핑도 다녀왔습니다. 새 여행 가방과 옷, 신발까지. 오랜만에 윤희 씨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즐거웠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민석이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지요. 그도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윤희 씨는 짧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 응, 나 잘 지내. 걱정 말라고만 대답했어요.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짐을 정리하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지요. 일주일 동안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가방을 닫으려던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석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윤희 씨는 민석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아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가세요? 응, 제주도. 내일 아침에 출발해. 제주도요. 누구랑? 혼자? 아니, 미경이 언니랑 같이. 민석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야.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어. 민석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윤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이상한 건 없어. 그냥 내 생활을 좀 찾고 있을 뿐이야. 갑자기요. 그날 일 때문인가요? 저도 정말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날 일만은 아니야, 민석아. 그건 그냥 계기였을 뿐이고. 민석이의 눈에 불안감이 서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그 순간 윤희 씨는 결정했어요.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차분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아니, 숨기는 거 없어. 그냥 여행 좀 다녀오려는 거야.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민석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어요. 어머니, 그날 돈 이야기한 거 아직 생각해보고 계신 거죠? 순간 윤희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온 것이었군요. 아직 결정 못했어. 여행 다녀와서 얘기하자. 네,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래, 고마워.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민석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행 며칠이나 가세요? 일주일 정도. 알겠어요. 전화 자주 하세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민석이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지요. 그가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의 실망감,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괜찮아, 윤희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위안을 하며 여행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푹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미경이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지요.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 새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오름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미경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낸 시간은 윤희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윤희야, 너 정말 달라졌다. 미경이가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눈빛이 달라. 더 생기 있고 자유로워 보여. 그녀의 말에 윤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은 해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드는 하늘과 바다가 장관이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나도 즐거웠어.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유럽 어때? 항상 가보고 싶었거든. 미경이가 크게 웃었어요. 좋아. 다음은 유럽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윤희 씨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반겼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불을 켰지요. 그런데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민석이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나요?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민석 올림.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곧 올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히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초인종이 울렸지요. 문을 열자 민석이와 지연이 그리고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와 안겼어요. 수아야, 보고 싶었어? 민석이와 지연이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모두 거실에 앉았어요. 수아는 윤희 씨 옆에 앉아 계속 여행 이야기를 물었고 그녀는 즐겁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민석이와 지연이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지요.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스타일에 맞는 걸 고르려고 노력했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예쁘네. 대화는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수아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지연이는 카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어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네, 제가 집 근처 은행에 갔는데 행원이 엄마 이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모든 계좌를 정리하셨다고. 순간 윤희 씨는 긴장이 되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정리 좀 했어. 왜요? 갑자기는 아니야. 내 명의로 된 것들을 좀 정리한 거야. 민석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돈 문제로 어려움 있으세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의 위선적인 말에 윤희 씨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주겠다고? 아니, 돈 문제 아니야. 그냥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정리한 것뿐이야. 민석이와 지연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읽혔어요. 그리고 어머니,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어제 우연히 부동산 관련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집 주소로. 혹시 집을 파실 계획인가요? 이제 그들이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건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얘기해 주려고 했어.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야, 방에 가서 TV 좀 볼래?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갑자기 통장 정리하고 집은 또 왜? 민석아,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먼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한테 빌리려고 했던 5천만 원. 그거 정말 이사 때문이었어. 민석이와 지연이가 또다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사도 있지만 사업 확장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그래서 여행은 왜 가려고 했어?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냥 잠깐. 민석아, 너는 알았니?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해외여행 계획한 거. 민석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지연이가. 됐어. 윤희 씨가 말을 자르고 일어섰어요. 이제 내가 없는 동안 엄마도 떠날 준비를 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냉장고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정리한 건 통장만이 아니야. 내 인생도 정리했어. 거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내 재산 목록이야. 통장, 보험, 집 문서 모두 정리했어. 민석이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민석아.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지연이도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집 명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응, 미경이. 내 오랜 친구야. 임시로 그렇게 해놓은 거야. 왜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내가 날 때렸잖아, 민석아. 갑작스러운 윤희 씨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고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오직 너를 위해서만 살았어. 내 인생은 없었어. 그저 민석이 엄마로만 살았지. 엄마,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했어.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내 기쁨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내 손이 내 뺨을 때렸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살아왔는지. 민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알아. 내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단지 계기일 뿐이야. 문제는 그동안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내가 너희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야.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끼셨나요? 존중이 아니라 존재야, 지연아. 나는 그저 돈이 필요할 때 찾는 엄마였을 뿐이야. 내 의견, 내 감정,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았어. 테이블 위의 서류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내가 떠난 동안 엄마도 떠날 준비를 했거든. 민석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정말.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민석아, 내가 날 때린 것보다 더 아픈 건 그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은 거지. 민석이가 윤희 씨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윤희 씨의 결심은 굳건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민석아.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 통장도, 보험금도, 연금도, 집도 미경이 명의로 잠시 해놨고 곧 팔 거야. 그럼 어디서 사실 건데요? 민석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우선은 여행을 다니려고 해.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리고 나중에는 조용한 곳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할까 생각 중이야. 돈은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생활이 어려워지실 텐데. 지연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마. 내 돈으로 충분해. 검소하게 살아왔으니까. 민석이가 윤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 집에 같이 사셔요. 제가 모실게요. 그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싶어. 방에서 수아가 나왔어요. 아빠, 울었어요. 민석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수아야. 수아가 윤희 씨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윤희 씨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앞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닐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요? 저도 데려가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방학 때 같이 여행 가자. 수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민석이와 지연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저녁 먹었니? 윤희 씨가 물었어요. 아직이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좀 해줄까?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자.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모두가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석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지연이도 어색하게 수아와만 대화했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석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응, 민석아.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는 너희 삶을 살면 돼. 나도 내 삶을 살 테니까. 엄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지. 민석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여보, 수아가 졸려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 지금 나갈게. 민석이는 윤희 씨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고마워, 민석아.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수아가 윤희 씨에게 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수아야. 할머니가 기다릴게. 현관문에서 배웅할 때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연락 자주 해주세요. 걱정될 것 같아요. 그래, 걱정 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의 전화벨이 울렸지만 윤희 씨는 받지 않았어요. 아마도 민석이가 시켰겠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이었지만 마음은 맑았어요. 윤희 씨,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윤희 씨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집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고 곧 새 주인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미경이와 함께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어요.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이 가까운 곳.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니 설렜습니다. 윤희야, 이 집 어때? 마당도 넓고 강도 보이고 좋네. 여기서 채소도 기르고 꽃도 심을 수 있겠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했어요. 이사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새로 장만할 계획이었지요. 오늘은 수아가 놀러 오는 날이었어요. 민석이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수아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지요. 할머니, 수아야, 보고 싶었어? 민석이도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전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석아, 잘 지냈니? 네, 그럭저럭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이는 윤희 씨의 근황을 물었고 그녀는 새로 산 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양평이요. 서울에서 멀지 않아요. 1시간 정도면 오니까 괜찮아. 거기서 조용히 지낼 생각이야.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걱정 마. 미경이 언니도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있어. 그리고 나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 민석이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그 대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네요. 괜찮아, 민석아. 나도 너무 너에게만 의존했던 것 같아. 이제는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자주 보러 올게요. 수아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해. 민석이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어제 월급 받아서. 고맙지만 필요 없어. 나 돈 충분해.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동안 죄송했던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거 말고 그냥 같이 식사나 하자. 네, 알겠어요. 민석이는 수아를 저녁에 데리러 오겠다며 돌아갔어요. 수아와 함께 집에 남은 윤희 씨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쿠키를 굽고 그림도 그리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저녁이 되어 민석이가 수아를 데리러 왔을 때 수아는 떠나기 싫어했어요. 할머니, 나 여기서 자고 싶어요. 다음에 자자, 수아야. 할머니가 이사 가면 내 방도 따로 만들어줄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 수아를 배웅하고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한 하루였어요. 손녀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민석이와의 대화까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작되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다음 주면 유럽 여행을 떠날 날이었어요. 미경이와 함께 계획한 여행이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돌아볼 예정이었지요. 한 달 일정의 긴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가 되었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들의 한 번의 뺨,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윤희 씨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새벽 5시였어요. 늘 그랬듯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시간.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주전자에 물을 담고 불을 켰어요.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는 게 보였지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끓이며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박윤희. 이제 그 이름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차를 마시며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윤희 씨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처음으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산다. 그 뺨 한 대는 아픔의 시작이 아니라 윤희 씨 인생의 해방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그리고 이제 윤희 씨는 그 신호를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